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중국어 교과 오리엔테이션을 맡은 중국어 교사 도병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양외국어고등학교 중국어 교과 수업 및 활동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교육과정, 교과 수업 활동, 자매교와의 교류 활동, 마지막으로 신입생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교육과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상 영어과와 중국어과는 화면과 같이 중국어 수업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이 입학하는 올해 1학년을 보자면 원어민 선생님 수업을 포함하여 영어과는 일주일에 4시간, 중국어과는 6시간 중국어 수업을 듣게 됩니다. 다음으로 교과 수업 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목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과와 중국어과는 수업 시간이 다른 만큼 난이도가 다르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수업이 진행됩니다. 1학년 때는 먼저 발음 연습부터 시작되며 중국어의 가장 기초적인 회화와 표현들을 다루고 중국의 문화를 익히는 것을 중점적으로 학습합니다. 2학년 때는 1학년 때 익힌 중국어를 바탕으로 독해, 작문 등 여러분의 학습 범위를 넓혀나가고 중국의 문학을 다루면서 한층 더 깊이 있게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학년 때는 수능 시험에 대비한 수업이 진행되며 여러분 각자의 진로와 연계된 심화 탐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업 외의 문화 활동으로는 크게 전통 문화 체험, 음식 만들기, 문학 예술 활동이 있습니다. 입학 설명회 전시 때 선배들이 만든 작품들을 본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의 다양한 전통 문화 소품들이 마련되어 있으니 여러분도 함께 즐기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음식 만들기의 경우는 보통 2학년 2학기에 진행이 되고 여러분이 직접 메뉴를 선정하여 활동하는 만큼 만족스러운 활동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활동 사진들을 간단히 보자면 가장 좌측에 보이는 것처럼 벚꽃 핀 날 치파오를 입고 운동장에서 다 같이 사진을 찍기도 하고 바로 옆에 사진처럼 음식도 만들고 그리고 전지 공예도 체험해보고 더운 날에 버블티도 만들어서 마시거나 중국 영상을 더빙을 해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류 활동입니다. 우리 학교는 중국의 상해 공상 외국어 학교와 자매교를 맺고 있기에 해당 학교와의 교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코로나 이전에 진행되었던 대면 활동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스테이 교류 활동입니다. 홈스테이 교류 활동은 4월에서 5월 사이에 진행되며 중국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의 집에 머무르며 진행되는 문화교류 활동입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강당에서 환영식을 진행하고 홈스테이를 진행하는 학생들과 별도로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 인사하는 시간도 갖게 됩니다. 이때 양교 간에 공연도 진행하기도 하고 학교 수업에 직접 참여해보기도 하고 홈스테이 진행하는 학생들이 함께 롯데월드와 같이 관광지에 함께 놀러가면서 추억을 만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리더십 캠프가 상해 공상 외국어 학교에서 진행됩니다. 보통 여름 방학 중에 진행이 되고 상해 공상 외국어 학교가 자매교로 맺고 있는 총 8개국의 학생들이 모여서 중국어와 영어로 교류하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실크로드 답사를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크로드를 따라 다양한 관광지를 다니면서 서로 소통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2학기에는 상해공상 외국어 학교에서 교환학생이 본교로 와서 한 학기 동안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해당 학생의 한국어 실력에 따라 1학년 또는 2학년으로 배정이 되며 실제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 맞춰서 모든 수업을 함께 듣고 활동 역시 함께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학술 연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대부분 싱가폴, 일본, 중국 3가지 선택지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하여 해외 학술 연수를 가게 됩니다. 그때 중국을 선택한 학생들은 중국 상해에 방문하여 다양한 여행지를 탐방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하루는 상해 공상 외국어 학교에 들러서 해당 학생들과 자유롭게 여행을 탐방하는 시간도 갖게 됩니다. 중국어 수업에서 상해 공상 외국어 학교 학생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만 교류해오던 학생을 실제로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여러분에게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겨울방학 홈스테이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중국 학생이 우리나라로 와서 홈스테이를 했다면 겨울방학에는 우리 학교 학생이 중국 상해로 가서 홈스테이를 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해외 학술 연수와는 달리 중국 학교의 교육과정도 체험해보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중국을 탐방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이제부터는 코로나로 인해 형성된 비대면 교류 활동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중국어 학습입니다. 1, 2학년 중에 4, 5명을 선발해서 중국 자매교 교사와 1대1 혹은 1대5 매칭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본교에도 원어민 선생님이 계시지만 1대1로 지도를 받기는 어렵겠죠. 해당 활동에 지원한다면 중국어 실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것처럼 온라인 영어 토론 활동을 진행하거나 온라인 포럼 활동을 통해서 영어로 주제 발표를 진행하기도 하고 브이로그를 찍어서 서로의 실생활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는 만큼 여러분이 참여한 활동에 대해서 생기부에 기재가 되는데요. 수업 시간에 진행된 활동은 모두 교과 세부 특기 사항에 기재가 되고 중국 자매교와 교류한 활동들은 자율 활동에 기재가 됩니다. 실제로 활동에 많이 참여한 학생의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기재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자, 이제 중국어 교과 수업 및 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소개를 드린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소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입학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님께서 많이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중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학원을 다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을 하자면 그렇지 않다라고 답할 수 있겠는데요. 학교에 입학하여 중국어 수업을 시작하면 가장 기본적인 발음부터 시작해서 수업이 진행됩니다. 원어민 선생님의 경우는 발음을 최대 2주에서 그 이상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따라오시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또한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 외에 외부 지문이나 어휘를 지필고사에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다룬 그 내용들에 집중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꼭 학원을 다니셔야 한다고는 말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외국어 수업 시간이 앞서 보신 것처럼 일주일에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진도가 여러분의 생각보다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수업을 따라오기 위해서는 신입생 과제 여러분 다 받았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신입생 과제에 안내되고 있는 학습 영상 열심히 익히시고요. 한자 쓰기도 하나하나 확실하게 익히는 게 입학한 후에 결국에는 다 다루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가 중국어가 많이 어려운데 좋은 성적을 얻기 어렵지 않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론 모든 중국어 수업은 상대평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입학 전에 이미 형성된 실력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처음부터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습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본인이 노력한 결과에 달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외고에서의 외국어 교육은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까지 학생들의 성적을 제가 보았을 때 본인이 중국어를 잘한다고 해서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수업에 열중하지 않은 학생들은 대부분 1학년 2학기에서 2학년 1학기 사이에 성적 하향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에 반해 꾸준히 노력한 학생들은 처음에는 성적이 조금 낮았어도 점점 성적이 올라서 결국에는 최상위권에 진입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따라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중국어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모든 언어가 그렇듯 지속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이미 학습했던 것도 잊어버리게 되겠죠. 그렇다면 배운 내용을 또 다시 공부하기 위해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 공부도 뭐 다른 공부처럼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그날그날 다 정리를 하시고 수시로 들여다보면서 장기적으로 기억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특히 어휘 같은 경우는 까먹으면 사실 어떻게 말하기도 어렵고 활용하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휘 암기는 수시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꾸준히 여러분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마치며 이제 언어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 문과에 진학하는 학생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요구하는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도 노력을 할 테니 여러분들도 함께 끝까지 노력하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소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